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필입니다. 자, 2019년 들어서 채용 대박 공고가 나오고 있고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르는 기존에 이제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관련해서 2018년부터 대규모 충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이며 아직 공무원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용기를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에듀피디에서 얼마만큼의 채용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합격이 쉬워졌는지 또 그 합격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또 합격이 용이할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투가 조금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에듀피디 플레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4에서 1.6배속 정도를 보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챕터는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무원 합격 전망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채용의 흐름과 합격 전략을 이룰 수 있는지 부분하고 이 강에서는 각 직렬별로 이슈 직렬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직렬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공무원 채용 흐름, 베이비 붐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베이비 붐 세대가 무엇이며 또 얼마만큼 충원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나 각종 학원들 또 에듀피디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실 겁니다. 자, 한국전쟁, 195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출생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출생률 관련해서 전쟁통에는 출생률이 별로 없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출생률이 이렇게 피크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대 63년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산하전 제한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산하 제한이 조금은 됐다라고 하는 시기가 6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 66년생, 67년생까지 계속 이루어져서 출생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이 19년도인데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실제 그래프와 거의 흡사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2019년도의 출생률, 2018년도의 출생률이 한국 전쟁 당시보다도 낮아요. 상당히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또 심각하다, 뭐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1955년 한국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급증한 해부터 급증해서 이때부터 60년대 중후반까지 내용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그 기업체들에서도 들어가는 입사율 관련해서 상당히 문이 넓었죠. 이때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뭐 탤런트로 보자면 원미경 씨, 뭐 천호진 씨, 이경영 씨, 정광열 씨, 또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최민식 씨, 이분들이 전부 다 베이비 붐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뭐 외동딸, 외동아들, 독자 이런 게 많지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9남매, 7남매, 6남매, 뭐 12남매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으로 대거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만큼 들어갔고 또 이 충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다음 페이지를 보자면 베이비붐 세대 사회 진출 1960년생이 바로 뭐 1살, 2살 때 공무원 되지는 않았겠죠. 뭐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때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못 살았어요. 뭐 지금으로 보면은 한 1978년 1977년 요 무렵인데 이때 당시에는 대학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이 나이대 계신 분들이 한 80% 이상이 대학생이라면은 이때 당시엔 거꾸로 70%가 고졸 이하다. 이 중에서 중졸 이하가 25% 포함입니다. 이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이제 어렵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쉬운 말로 이제 아버지는 일 나가서 뭐 어디 사우디에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어디 무 팔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큰 딸이 애들 주렁주렁 달고 뭐 어떻게 먹이기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중학교만 마치면 바로 내 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마쳐야겠다 해서 일을 막 도와주게 돼요. 밭일도 하고 또 시장통 나가서 어머니랑 같이 콩나물도 팔고
이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고등학생 미만 중졸 고졸이 상당히 많았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배경으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경제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88년도 우리 서울올림픽 무렵해가지고 얼마만큼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건설업, 제조업, 전기, 기계, 뭐 공장이 하루 다름없이 막 생겼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베트남이 그렇죠. 베트남의 젊은 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요즘 뭐 박항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베트남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관련해 가지고 경제 호황으로 인해서 취업의 문이 굉장히 넓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기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돈을 줘버렸어요. 축하금으로. 우리 회사 들어오십시오.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기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100만 원을 줍니다. 50만 원을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이 몇백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돈이에요.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졸자들은 전부 다 현대, 삼성 같은 대기업으로 들어갔고 고졸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가고 또 거꾸로 말하자면 이제 입사 관련해 가지고 별다른 기술이 없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을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뽑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건물을 짓다 혹은 공장을 짓다 할 때 마음대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이제 인허가를 내려야 돼요. 내가 건평 200평에 대지 뭐 200평에 건평 10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뭐 소화기는 몇 개, 몇 층짜리 건물 뭐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건설업자 혹은 이제 설계업자들이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신 분들이 1900 언젠가요? 한 95년에서 한 1999년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IMF가 이때 당시에 터졌는데 다른 말로 78년도에 이제 기업체에 입사를 했다가 한 15년 차, 10년 차, 20년 차 정도 되셨을 때 IMF가 터지면서 일반 기업체들은 싸그리 다 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공무원으로 또 수없이 많은 인력이 충원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공무원 되셨던 분들은 나라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퇴직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퇴직이 자기가 나가지 않은 이상 나라에서 시킬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생겼던 말이 40대에 갑자기 명퇴를 당하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래요. 월급 500 지금으로 따지면 500 정도 받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500만 원으로 다른 회사로 또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신입 직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려고 그래도 취업이 안 됐어요. IMF 때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500 받으셨던 분들이 내가 지금 경력이 20년인데 경력이 15년인데 월급이 150 받고 일을 해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치킨집 차리고 어디 사업한다고 했다가 또 망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이때 당시에 자기 친구들 중에 나 때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또 나보다 약간은 그랬던 친구들이 아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쟁쟁하게 과장급, 부장급으로 사무관급으로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서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옛날엔 대학에 못 가면 공무원 했다. 시기와 질투가 느껴지는 어떤 문구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때 당시에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2018년도, 19년도, 22년까지 충원이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원이 아니라 퇴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물론 채용이 많아지나 보다. 그럼 얼마만큼 많아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는지를 알으셔야 되잖아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베이비붐 세대 충원은 이제 2018년도 들어와서 이제 가시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자, 근데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대규모 충원이 있었고 또 그 충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그래프를 좀 준비해 왔어요, 표를. 자, 2011년도입니다. 자, A라는 직렬이 있고 B라는 직렬이 있어요. 자, A라는 직렬이 실제 이 당시에 86명을 뽑았습니다. 원래 A 직렬은 한 70에서 100명 정도를 해마다 뽑았어요, 공무원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100명 정도면 많이 뽑는 건가? 70명이면 많이 뽑는 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자, 그리고 B라는 직렬은 108명에서 120명 정도를 해마다 뽑았어요. 자, 요렇게 채용을 했을 때 접수 인원이 9,000명, 이쪽은 4,500명. 자, 그러면은 요 9,000명 같은 경우에는 한 100대 1 나오는 거고, B라는 직렬에선 4,500명 되기 때문에 45대 1 나오는 거예요. 뭐 채용 인원 관련해 가지고 접수 인원이 2배 이상 차이 나지만은 둘 다 낮은 경쟁률이 아닙니다. 100대 1, 45대 1. 근데 지금부터는 접수 인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5,000원만 내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접수를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접수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 인원은 무의미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인력이 중요하고 어떤 인원이 중요하느냐? 실준비 인원, 시험장에 가고 갔더라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찍고 나오는 분들 말고 일단은 과락을 넘는 분들, 40점은 넘는 분들, 공무원 시험은 한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선다 아닙니까? 그런다는 소리는 보통 눈 감고 1번으로 찍어도 25점은 나오거든요. 거기서 3문제만 더 맞히면은 우리가 수능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점 만점인데 40점 맞았다고 우리가 공부했다고 표현 안 하죠. 그럼 거꾸로 45점, 50점 이상 맞는 분들을 실준비 인원이라고 볼게요. A라는 직렬은 3,000명이었고 B라는 직렬은 2,500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직렬에 86명을 뽑았을 때 86등 하신 분의 점수를 합격선이라고 부릅니다. 합격선이라고 부르는 거는 86등 하신 분이 만약에 10분이다. 그럼 96명이 합격을 됐을 것이고 108등 하신 분이 5명이다. 그럼 113명이 합격을 됐겠죠. 그 꼴등 하신 분의 점수가 85점입니다. 물론 수석 합격하신 분은 뭐 95점, 92점 이렇게 맞았겠지. 그죠? 자, 그런데 2012년도 들어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충원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 A 직렬이 330명을 뽑았고 이때 당시에 B 직렬이 120명. 120명이면 별반 차이 안 나네. 그죠? 물론 일부 직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선생님 50명 뽑는 게 60명 뽑았어요 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50명 뽑았는데 갑자기 40명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더 힘들어지겠네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1, 20명 차이 나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근데 거의 3배가 넘죠. 3배 가까이 되죠. 그죠? 330명을 뽑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이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막 특강을 해가지고 A 직렬 기회입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뽑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뽑나 보다, 330명이 원래 그 정도 뽑나 보다라고 하지 접수 인원이 실질적으로 늘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5점 마이너스 많이 뽑으니까 330등 하신 분이 85등 하신 분보다는 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85점에서 80점으로 합격선이 떨어졌는데 그 5점 정도의 분포표를 가진 사람이 대략적으로 240명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년에 이 240명은 2011년도에 시험을 봤으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 실력으로. 자,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B직렬은 비슷하기 때문에 합격선도 동일하고요. 자, 2013년도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572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선생님 2배 좀 안 되게 뽑네요. 많이 뽑기는 하네요가 아니라 원래 뽑던 인원에 어떻게 돼요? 거의 9배를 뽑는 거죠. 9배가 아니라 한 7배? 7배 정도 뽑는 거죠. 7, 8배. 그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충원됐고 B직렬은 102명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합격선은 당연히 또 떨어져서 마이너스 7점. 여기에서 7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7점입니다. 그래서 70 몇 점이죠? 한 77, 8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점으로 B직렬도 떨어졌고요. 왜 떨어졌는지는 B직렬 인원은 줄었는데 왜 떨어졌는지 좀 이따 설명드려요. 자, 그리고 2014년 A직렬에서는 780명을 뽑고 B직렬에서는 200명을 뽑습니다. 인원이 막 쭉쭉 늘어가는 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4년도에 와, 이게 끝이다. 대박이다. 이 정도 인원이면 원래 뽑던 인원은 진짜 9배구나. 굉장히 많이 뽑는 거구나. 합격선이 당연히 떨어지죠. 9점으로 떨어져요. 마이너스 9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76점 정도 떨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대망의 2015년도에 1,500명을 뽑아요.
1,500명이면은 한 18배? 그죠?